네, 뭐 전통시장, 뭐 내일 모레 추석이기도 합니다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뭐 장려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남성 전통시장 상인들을 울리고 다녔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는 돈과 받는 돈을 구별하는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안양 전통시장입니다. 어허. 지금 CCTV 영상에 포착이 된 건데 네. 한 남성이 채소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네. 돈을 확인하고 돈을 상인에게 건네는데요. 네. 상인은 한 손으로 돈을 바로 받고 고개를 돌려서 물건을 챙겨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남성 사람이 없는 곳에 잠시 멈춰서 지갑을 열어본 뒤 그 지갑 안을 잠시 더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상점에 갑니다. 아하. 여기에 가서 또 물품을 사는데 뭐 살 게 많았나 봐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요. 네. 거스름돈까지 받아 챙깁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었고요. 또 아하. 다른 상점까지 들리는데요. 아유, 살 게 되게 많네요. 네, 이번에는 이 시장 안에 있는 매대에 들려서 아하.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상인에게 또 돈을 건네고 물건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네. 항상 10,000원짜리 지폐만 건넸다는 아, 거예요. 카드는 안 쓰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아. 특이한 점은 이 지폐의 일련 번호가 네. 모두 같았다는 겁니다. 에? 그게 말이 됩니까? 지폐 일련 번호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폐 한 장당 고유의 일련 번호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쌍둥이 지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쌍둥이 지폐와 다름이 없는데 어허. 무려 6,000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6천 쌍둥이요? 네. 집 10,000원짜리 지폐가 6천 쌍둥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일 텐데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 남성이 한마디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아하. 전국의 이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네. 6,000장이 넘는 위조 지폐를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한 겁니다. 10,000원권 위조 지폐를 6,000장을 전국 전통시장을 돌면서 썼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인데. 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 10,000원권 위조 지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도 궁금해요, 대체. 아 근데 만든 방법이 네. 너무 조악합니다. 아하. 이걸 그래서 그 마트 같은 곳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아하. 전통시장에 주로 나이가 좀 그 지긋한 그런 분들한테 판매를 활용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 장면은 지금 경찰이 압수한 그 예. 위조 지폐인가 봐요. 네. 그런데 저 컬러 복사기를 가지고 아, 컬러 복사기로. 그리고 연두색 종이를 A4 용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연두색 A4 용지에 컬러 복사를 하면은 겉으로 보기엔 흡사해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면도날로 네. 커팅을 해서 그래서 사용을 했다는데 6,600장을 면도날로 이렇게 세상에.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네. 큰 공력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정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눈여겨 딱 보기만 하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조악한 형태의 위조 지폐였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 남성이요, 컬러 복사기 한 대로 저렇게 6,000장이 넘는 10,000원권 지폐를 만들었다는데, 네. 지금 다행히 저 남성이 잡혔잖아요. 네, 저 남성 검거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요즘에 CCTV로 추적당한다는 건 본인도 알아요. 아하. 위조 지폐를 만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CCTV에 대한 경계도 있겠죠. 아하. 나름 치밀한 사람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CCTV가 없는 전통시장, 아. 즉 말하면 재래시장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가면 대다수 장사하시는 분들, 야채나 무슨 생선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맞아요. 분들이에요.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네, 어르신들이라 이 그 유조 지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아하. 네, 그런 점을 노려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네. 용케 그 안양 지금 나오는 우리가 확보한 저 네. CCTV 장면 네. 저기에 한번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인근에 있는 CCTV 400여 개를 역추적해가지고 세상에. 쫓아가서 아하. 대포동 주거지에서 아하. 이 사람을 검거를 하고 네. 집에 이제 딱 덮치니까 네. 아까 보였던 그 칼라 복사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위조해놨던 그 저 지폐, 네. 뭐 이런 거, 또 그다음에 일련번호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폐 원본도 거기 있었던 것 세상에,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거스름돈 받아갖고 네. 실제 사용할 수 있었던 돈, 아이고. 그게 1,200만 원 상당이 있는 거를 압수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돈이 거스름돈 받은 걸 또
또 집에 또 차곡차곡 모아놨었나 봐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네. 보신 그 안양시장은 그나마 규모가 큰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이 남성이 전국에 230여 곳의 전통시장, 세상에. 특히 민속 5일장이 열리는 곳을 갔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닫는 네. 곳이기 때문에 네. CCTV까지 설치하기는 쉽지 않았던 곳을 노렸던 거죠. 네. 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르신분들이 그 5일장 같은 거 서면은 그동안 이렇게 직접 텃밭에서 밭에서 일구신 거 채소 같은 거 갖고 와서 파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뭐 10,000원짜리가 위조지폐인지 그걸 검사하겠어요. 아마 그 점을 노렸던 것 같은데 피해를 보신 상인분의 얘기를 저희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몇 장을 줘도 그냥 모르고 바쁘니까 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지금 더 걱정인 건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10,000원짜리 6,000장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6천만 원의 10,000원권이 위조지폐 10,000원권이 지금 시중에 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검거되고 확인된 게 한 6,600에서 6,700장 정도의 어허. 만원권을 위조했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 이제 경찰이 수거한 게 한 700장 정도.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아무도 모르게 6,000장이 또 유통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허. 특히 전통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주고받고 이게 또 약간 이제 10,000원짜리가 해지기 시작하면 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네요. 새 거면 확실하게 이제 홀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아. 좀 해지면 그냥 주면 받고 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조 지폐 관련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칼라 복사기로 조악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한번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래 질서를 흔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전통시장에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 10,000원 주고 거스름돈에서 1,200만 원 정도 챙겼으니까 아, 저 사람도 처벌은 받겠지만 중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위조 지폐를 만들면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 형량이 사형까지 형량이요? 가능해요. 어허.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위징역형에 처해지게 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혹시 보시면서 나도 집에서 칼라 복사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살인죄하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중한 범죄. 그 이유는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그 죄가 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발생한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 일련번호 DL3500-532A 또는 JC798-4541D 번호를 발견하시면 즉시 저희 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시고요. 위조지폐 예방하기 위해서 홀로그램 부분에 보면은 약간 그 시스템이 비춰보면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온다든지 이게 10,000원권 4개가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면 위조지폐고 또 왼쪽에 그 빛에 비춰봤을 때 초상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는. 그래가지고 위조지폐가 발견돼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물론 이제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추석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서 이제 유사범행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하는데 뭐 지금 해당 위조지폐 일련번호 뭐 DL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 바쁜 상인분들이 이거 일련번호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위조지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뭐 너무 바빠서 못하면 할 수 없고요. 제가 네. 10,000원짜리 하나 이제 네네. 꺼냈는데요. 네. 10,000원짜리 보면 이 전면에 이 한번 쭉 홀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세워주시죠. 네, 그렇게 세워주시죠.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반짝반짝하는 은박지 같이 보이는 게 4원짜리, 있어요. 네. 아, 그 부분이 홀로그램인가요? 네, 홀로그램이 은박지 같이 보이는 게 아, 있거든요. 네. 요걸 자세히 비춰보면 여기 뭐 진짜 지도라든지 이게 그 표기가 돼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위조범들이 조악하게 할 때는 이게 담배 은박지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네. 보면. 근데 담배 은박지하고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홀로그램을 이렇게 긁어보면 네. 만약에 은박지가 붙어있는 돈을 줬는데 좀 이상하다고 긁어가지고 떨어지면 그건 위조지폐예요. 그러네요. 아하. 그 다음에 10,000원이라고 숫자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을 네. 손끝으로 이렇게 긁으면 이게 점자 표기 돼 있어서 아. 오돌토돌해요. 세상에. 요 부분이.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예. 진짜요? 진짜 그러네요. 예, 오늘도 이게- 있어요. 네네. 예, 아하. 이게 이제 요거 좀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 부분에 네. 햇빛 쪽이나 빛에 비춰보면 여기 아하. 세종대왕님 이제 보이죠? 아,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화면엔 비춰보면. 좀 어렵습니다. 조명이 네, 반사돼서 여기에. 그런데 저는 진짜 보여요. 네, 보이네요, 이렇게. 네. 요거 정도. 그러니까
돈 그 액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오돌토돌한지 그다음에 홀로그램이 있고, 좀 이상하면 한번 긁어가지고 긁어보시고, 떨어지면 여접시 위조지폐 그리고 불빛 앞에 보시면 비춰보시면 한번 비춰주시면 되는데 뭐 바쁘시니까 이거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가능하면 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 도착해서라도 확인을 하면 아하. 그러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엔 힘들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런 내용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네. 이거를 현장에서 딱 이 사람 위조지폐 쓰는 사람을 딱 붙잡고 한국은행에 신고하면요. 네.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하. 이 사람이 위조한 거에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네. 이 사람 한 6천 장 했다면 돈 엄청 만약에 누가 잡아가지고 신고했다면 네. 아마 포상금 엄청 받았을 겁니다. 아하. 한국은행에서 줍니다. 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게 이제 앞서도 경찰도 얘기했지만 명절을 앞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전통시장이 대목을 맞잖아요. 그럼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을 악용하는 아주 나쁜 사례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위조 지폐를 지금 이런 식으로 컬러 복사를 해서 네.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셔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정말 아하. 머릿속에 두고만 있으면 1년 번호까지도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범죄들이 가능한 이유는 네. 현장에서 그 지폐들을 갖다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들이 없이 특히나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막 일단 집어넣거든요. 그렇죠. 돈을 갖다가 그 장수만 확인하고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위조 지폐를 꼼꼼하게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돈은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네. 나중에 가서 알게 돼서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네. 저는 분명히 10,000원 이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 국가가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면 네. 나중에 어떤 범죄자가 네. 위조지폐를 자기가 만들어요. 아하. 그래서 막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아 이런 걸 다량으로 발견했습니다 하고 가면 그것도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조지폐는 반드시 현장에서 네. 알아채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그러네요. 막대하게 아. 제3자에게까지 다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위조 지폐로 피해를 보면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개입니다. 뭘까요? 만든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고.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위조 지폐 내가 피해를 봤으면 국가에서 해주면 좋을 텐데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아하. 한 1,000장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마치 제가 피해자인 것처럼 신고를 하면 만들어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 부분을 일일이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지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애시당초 국가에서 해결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위조 지폐 사용에 타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 바쁘고 연로하셔서 잘 그러니까요. 모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아까 김복주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거 한 번만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래도 피해를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만 싶네요. 더요. 그럴까요? 하나만 더. 네네. 아니 본의 아니게 나는 물건을 파느라고 이거 위조 지폐를 받았는데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네. 에이 나도 모르는 체하고 딴 데 써버렸어. 그건 엄청나게 크게 걸립니다. 그래요?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알고. 쓰면 처음에 나한테 위조 지폐 준 사람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요. 맞아요. 아하. 예.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건 정말 안 된다 절대 안 이거죠. 됩니다. 예. 정말 큰일 납니다. 반드시 위조 지폐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그나마 네. 이 시장 질서를 되찾는 이 큰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 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에 중하는 무거운 범죄라고 하니까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요만큼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채소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네. 돈을 확인하고 돈을 상인에게 건네는데요. 네. 상인은 한 손으로 돈을 바로 받고 고개를 돌려서 물건을 챙겨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남성 사람이 없는 곳에 잠시 멈춰서 지갑을 열어본 뒤 그 지갑 안을 잠시 더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상점에 갑니다. 아하. 여기에 가서 또 물품을 사는데 뭐 살 게 많았나 봐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요. 네. 거스름돈까지 받아 챙깁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었고요. 또 아하. 다른 상점까지 들리는데요. 아이고, 살 게 되게 많네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도 궁금해요, 대체. 아 근데 만든 방법이 네. 너무 조악합니다. 아, 이걸 그래서 그 마트 같은 곳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아하. 전통시장에 주로 나이가 좀 그 지긋한 그런 분들한테 판매를 활용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 장면은 지금 경찰이 압수한 그 예. 위조 지폐인가 봐요. 네. 그런데 저 컬러 복사기를 가지고 컬러 복사기로. 그리고 연두색 종이를 A4 용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연두색 A4 용지에 컬러 복사를 하면은 겉으로 보기엔 흡사해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네, 뭐 전통시장, 뭐 내일 모레 추석이기도 합니다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뭐 장려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남성 전통시장 상인들을 울리고 다녔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주는 돈과 받는 돈을 구별하는 남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안양 전통시장입니다. 지금 CCTV 영상에 포착이 된 건데 한 남성이 요 네. 집 10,000원짜리 지폐가 6천 쌍둥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 남성이 한마디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아하. 전국의 이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네. 6,000장이 넘는 위조 지폐를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한 겁니다. 10,000원권 위조 지폐를 6,000장을 전국 전통시장을 돌면서 썼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인데. 네.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 10,000원권 위조 지폐를 이 시장 안에 있는 매대에 들려서 아하.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상인에게 또 돈을 건네고 물건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네. 항상 10,000원짜리 지폐만 건넸다는 아, 거예요. 카드는 안 쓰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특이한 점은 이 지폐의 일련 번호가 네. 모두 같았다는 겁니다. 에? 그게 말이 됩니까? 지폐 일련 번호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폐 한 장당 고유의 일련 번호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쌍둥이 지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쌍둥이 지폐와 다름이 없는데 어허. 무려 6,000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6,000 쌍둥이